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Evaluation of Alternatives,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누울 수 있는데 왜 앉아있어야 굉장히 공감이 가는 루피의 대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이죠? 저도 그래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어른들은 저 힘든 걸 하면서 살아가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6살, 7살 때는 초등학교 형 누나들이 어떻게 매일 저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를 가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오지? 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고등학교 형 누나들은, 언니 오빠들은 학교 갔다 와서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또 자기가 막 숙제도 풀고 대학교 입시 준비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어떻게 되던가요?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자기의 마음에 좀 깊이 남으면, 경험이 자기의 마음에 큰 교훈을 남기면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논리적인 그런 설득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설득이 돼요.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나를 되게 불편한 상태로 만들어요. 누워서 이렇게 비비적거리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여러 가지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일어나야죠. 앉아야 되고 서야 되고 걸어서 뛰어서 학교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누워있으면 안 돼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네, 학생들 추천 짤방 보고 있는데요. 밤샘 아티스트. 밤샘 아티스트. 저는 벼락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샘 아티스트예요. 멋진 정신 승리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벼락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스트 타임 타임 어택을 하는 거다. 실제로 효율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효율, 즉 시간당 일을 하는 속도가 증가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앞쪽이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엄청 많다가 좀 줄어들다가 좀 올라가다가 결국은 시간이 부족해서 사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과제 종류에 따라서 또 시험이면 시험 과목에 따라서 저도 뭐 전날 밤 혹은 전전날 밤 정도의 시동을 거는 때가 많았어서 네, 루피의 이 미쳐버린 표정에 따봉을 날릴 수밖에 없는데 네, 멋진 표현이죠. 너무 이게 디테일이 좋지 않아요? 여기 여러 번 먹은 텀블러와 머그컵이 이렇게 얼룩덜룩 지저분해져 있고 막 과제물의 참고 자료인 것 같은 인쇄물들이 쌓여 있고 노트북에 막 포스트잇 붙어 있고 뒤에도 막 어지럽고 아주 현실적인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뭐가 됐든 실제로 뭐 일찍 시작했는데 좀 남았든 아니면은 밀어놓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거가 됐든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이 순간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지다고 생각하고 그런 순간에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루피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평소의 체력과 정신력과 마음을 준비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밤샘 아티스트들. 대안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선택할 때는 이제 기준이 있으면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뭐고 그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그리고 기준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대안 선택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우선 유동성 기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돈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유동성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동성을 선호해요. 유동성, liquidity. 돈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상태. 이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이때 투자해서 이때 돈을 돌려받는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유동성이 상실되죠. 유동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상실되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게 짧았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굿. 이런 기준을 쓰는 게 유동성 기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히 수치화한 것이 회수기간입니다.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원금이 회수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 돈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해요. 그냥 액면 금액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까지 봤더니 이건 메꿔지네? 그럼 0, 1, 2라 그러면 회수기간 2입니다. 간단하죠. 아주 계산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돈의 시간 가치가 너무 고려가 안 되니까 돈의 시간 가치를 조금 고려한 할인 회수기간법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할인 회수기간. 이건 잘 안 씁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쓸 거면은 딴 거 쓰지 뭐 이런 쪽으로 되죠. 어쨌든 유동성 기반 선택을 그래도 쓰기는 써요. 왜 쓰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언제 원금을 돌려받아서 이만큼의 유동성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돈이 100만 원 있어. 근데 이걸 여기 투자를 해버리면 뭐 수익률이 얼마나, 뭐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쯤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우선으로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입니다. 경제적 등가, 우리가 바로 앞에까지 이자율 공식으로 뭐 PFA를 막 계산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돈의 크기를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하는 이유 자체가 시점에 따라서 돈의 시간 가치, 이자율을 고려하면 경제적 등가가 되는 돈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 그래요. 현금 흐름을 할인,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는데 디스카운트가 무슨 말이냐면 1년 후에 11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는 100만 원이랑 돈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방향까지 이제 맞추자면 P로는 100이고 F로는 110일 때 이 두 가지가 등가인 경우에 크기가 줄었잖아요.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110만 원이 현재로 와서는 100만 원이 된다. 돈이 줄었네. 그래서 할인됐네. 이렇게 부릅니다. 할인되었다. 디스카운트 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미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때 현금 흐름 크기가 특히 현재로 올 때는 줄어든다. 할인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현금 흐름 할인법 혹은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고 부르고 그 과정을 할인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깎아준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돈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에서 디스카운트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놓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현금 흐름을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변환한다. 이때 그걸 주로 미래에서 현재로 바꿀 때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할인한다 라고 해서
할인해서 변환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방법들을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 혹은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배웁니다. 요 내용들이 우리가 경제성 공학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내용이고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첫 번째가 순현가법 혹은 현재가치법이라고 불리는 거고, 두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 혹은 IRR 방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고, 세 번째가 비용 편익 분석법 혹은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 BC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다 약자로 불러요. NPV, IRR, BC 이렇게 부릅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음부터 한 단원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니까 얘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되고요. 유동성 기반 선택도 아니고 경제적 등가 기반 선택도 아니고 뭘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은 이제 뭘 고르는 거죠.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라는 문제라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혹은 어떻게 될 거냐를 알고 싶을 때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이 비긴 분석,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비긴 분석은 break even, even이 비김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본전이 얼마냐?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쌤, 똔똔 본전이 얼마냐? 몇 개 팔아야 본전 되냐? 가격을 얼마나 설정해야 본전을 달성할 수 있냐? 혹은 원가를 얼마나 줄여야 본전을 빨리 찾을 수 있냐? 이익을 얼마나 낼 수가 있냐? 하는 거고요. 민감도 분석은 인건비를 줄이면 혹은 원자재 값을 줄이면 혹은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를 보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회수기간법은 방금 전에 얘기를 한 바와 같이 페이백 피리어드, 회수기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페이백, 돌려받는다는 거죠. 뭐 페이백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요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리베이트성의 판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뭐 휴대폰 사면 현금 페이백을 얼마 해주고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란 그냥 액면 그대로의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돈의 시간 가치의 핵심적인 원인이었고 유동성이 있어야, 즉 투자 원금이 나한테 회수되어야, 돌아와야 다음 투자 기회가 나한테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투자 기회, 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다른 어떤 평가 방법보다 회수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지금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돈 뭐 나한테 이거 투자 안 한다고 따로 뭐 투자할 기회가 엄청 많을 것 같진 않아 앞으로. 그러면 회수기간법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사업 기회가 있고 투자 기회가 있고 바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맨 혹은 사업체 운영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딘가에 돈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이제 돈이 나한테 돌아와서 또 새로운 물건을 사고 새로운 가게를 사고 새로운 장비를 사서 다음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회수기간법이 너무나 적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회수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하는 겁니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대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은 현금 흐름의 합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고요. 예제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어진 투자 기회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뭐 마이너스 800만 원 다음에 1년 후에는 800만 원 투자하고 나서 2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은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화살표로 안 나타내서 그렇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적으로 그리면, 빨간색으로 누적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800이었다가 200 되면은 누적이 좀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누적이 600. 거기서 또 100만 원 오면 누적이 500, 마이너스 500. 또 300만 원이 오면 누적이 마이너스 200. 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100. 300만 원이 들어오면 드디어 플러스 200 되고, 또 들어오면 플러스 400 이렇게 되죠. 그게 요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요때 5년째에 플러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5년이 회수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내가 명확히 보고 싶다. 4년째에는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5년째에는 플러스 200이다. 그럼 사실은 뭐 의미는 없는데 요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굳이 그러면 여기가 1대 2죠. 1대 2로 하면 여기도 1대 2가 되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되잖아요. 예, 전체가 3이니까 3분의 1로 봐서 4.33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캐시플로우는 1년 단위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4.33년에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 넘버 오브 피리어드 함수 써가지고 뭐 16.7년 나와도 올림으로 17년이라고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금만큼을 회복하는 시점은 5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관법이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회수기간법 보고 있는데요. 회수기간법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 장점을 안 써놔서 그런데, 장점은 당연히 유동성 중심이고요. 네, 유동성을 집중해서 볼 수 있다. 네, 유동성 위주. 그리고 계산이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 사소한 게 아니라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할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캐시플로우를 F를 P로 우리가 아는 이자율 공식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할인 회수 기간법 요거 잘 안 씁니다. 보관법도 그렇고 요것도 잘 안 써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보관법보다는 좀 쓰기는 해요. 왜냐면 기간이 길어지면 액면 회수 기간과 할인 회수 기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할인된 가치, 돈의 시간 가치가 포함된 회수 기간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개념상으로는 좀 말이 돼서 현실적으로 쓰긴 씁니다. 보관법보다는. 그래도 많이는 안 씁니다. 근데 첫 번째 단점은 뭐 이렇게 할인 회수 기간법을 쓰는 방식으로라도 좀 메꿀 수가 있다면, 두 번째 단점이 좀 치명적입니다.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B는 이렇게 돼 있고 없어요. 없고 3년째 으악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회수 기간은 3년이에요. 회수 기간 이후에 어떤 회수 기간을 넘친 다음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더 있거나 얼마나 크거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현금 흐름, 전체 대안의 현금 흐름 중에 일부만을 고려하는 거죠.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회수는 좀 늦게 돼. 근데 야, 저 뒤에 이만큼 돈이 있는데 이거 무시해? 무시합니다. 회수 기간은 그 뒷부분을 아예 무시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더 치명적인 단점이고, 얘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첫 번째 방법을 좀 고려한 할인회수기간법으로 실제 문제를 다루는 걸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0502 할인회수기간을 보시면 주어진 투자 기회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아까랑 똑같아요. 네, 할인회수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라는 겁니다. 이자율이 연 4%라고 하면 얘네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다 현재 가치로 다 바꿔서 요 할인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서 그걸 누적해서 언제 돌파하느냐입니다. 크게는 달라지지 않아요. 5년째로 똑같습니다. 계산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자율 4%에 대해서 보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00, 200, 100, 300, 100, 300, 200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누적 현금 흐름을 하면 위에 그 예제 0501처럼 풀려면 이렇게 하고 얘랑 얘랑 더하고 또 누적한 거랑 그 다음 거랑 더하고 또 누적한 거랑 더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5년에서 플러스가 됐거든요. 할인 현금 흐름으로 하면은 얘는 뭐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똑같이 하자면 요 미래 현금 흐름을 F를 현재로 바꾸기 위해서 PV를 쓰는 거죠. 이자율은 4%고요. 기간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PMTA에 해당하는 건 없고 F에 해당하는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1년 후에 200은 현재 가치로 192만원, 2년 후에 100만원은 92만원, 3년 후에 300은 266만원 이렇게 점점 줄어들죠. 꽤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적 할인 현금 흐름을 구하면 누적에다가 요 기간 거 더하고 누적에다가 요 기간 거 더하고 이러면 똑같이 이렇게 점점 플러스가 누적되면서 결국은 얘도 5년째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5년째 플러스 200으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플러스 83.5로 조금 간신히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관법을 쓰면 아까는 여기가 왼쪽에 좀 가까운데 4에 가까운데 이번에는 오른쪽에 좀 가깝죠. 그래서 뭐 보관법을 굳이 쓰자면은 얘랑 사이에서 얘의 비중을 보는 거기 때문에 4.66이 되긴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누적 할인 현금 흐름을 적용하는 방법은 스프레드 시트로 요렇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라져 있었네요. 네, 등장했고요. 그렇습니다.